안녕하세요. 무르스입니다. 마이타임, 오롯이 내가 되는 시간, 이기적이어도 괜찮은 시간, 나의 소중한 삶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시집을 출간하게 된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60대에 첫 시집을 출판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내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진짜 늘 꿈일 뿐이었습니다. 책을 쓴다는 거는 너무나 대단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나도 작가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달빛 문학회라는 동인지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정말 막연하고도 정말 막막한 마음으로 60이 넘어서 늦은 나이에 어떻게 할까 걱정 반, 두려움 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또 내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게 글 작업이더라고요. 나를 꺼내놓지 않고는 글을 쓸 수가 없다고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것도 너무 많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도 잘 안 나고 정말 그랬어요. 아직도 끊임없이 나와야 하지만 내 안에 부끄러움, 자랑스러움도 있겠지만 그게 왠지 내 삶이 꺼내려 한다는 거는 너무 부끄러워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여 2년 만에 첫 시집을 냈어요. 여기에는 동인지들과 교수님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이제 막상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이 수업하는 시간에는 내 글을 꼭 써야만 해요. 내 글을 쓰지 않으면 과제를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도 피해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꼭 써야 하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살아온 것처럼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야지만 이렇게 글도 쓸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정말 걸으면서도 출근을 하면서도 늘 이번 주는 어떤 것을 글감으로 해야 할까, 무엇으로 해야 하나 그런 고민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숙제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한 편이라도 쓰려고 일부러 산책도 하고 사색도 해보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가까운 이렇게 고수부지 같은 데를 좀 걸으면서 꽃도 보고 새도 보고 하늘도 보고 늘 보던 하늘이고 늘 보던 산이지만 새롭게 보이는 이런 게 뭔가를 거기에서 뭔가를 얻을 것 같은 기차가 지나가는 걸 봐도 그냥 기차가 지나간 애가 아니라 그 기차에 담긴 나의 추억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매주 2시간씩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매 시간 각자 다 자기 거를 하나씩 아니면 몇 편씩이라도 써가지고 와서 글을 함께 나눠 읽고 의견을 나누고 또 어떤 게 좋은 점이었는지, 왜 그걸 쓰게 됐는지, 어떤 경험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내 글을 읽고 평가한다는 거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긴장되고 부끄럽고 때로는 내놓기 싫어서 수업을 가기 싫을 때 빼먹고 싶을 때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형식만 다를 뿐이지 자서전 같은 이야기들을 처음에는 다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걸 떠나서 서툴지만 내 감정이 느껴지는 걸로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서 감정이 느껴져서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뭉클해져서 눈물 콧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수업 시간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 나를 자꾸 이제 나의 상처를 자꾸 이렇게 건드리니까 아픔도 있고 힘도 들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러면서 자기 치유가 되고 내가 살아있는 한 존재에 대한 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지 삶의 경험도 너무 많이 다른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글쓰기 작업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한 일기 같은 거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하여서 동인지 2권을 냈어요. 2권을 내고 나의 첫 시집 꽃등을 펴냈어요. 그런데 사실 부끄러워서 제 글이 너무 부끄러워서 책을 펴놓고도 이렇게 시집을 내고도 막 누구한테 내가 시집 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하지 못하고 지금 남아있는 책도 많지만 앞으로 서서히 하나하나 이제 한 권 한 권 이렇게 누군가의 손에 들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지인들이 인터넷으로 구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읽어보고 정말 감동받았다. 어떤 분은 일부러 전화해서 저에게 어떠어떠한 이런 내용이 나와 너무 닮아서 어떤 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다 하면서 전화까지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는 가장 축하해 주는 거는 그걸 읽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큰 축하가 아니겠냐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꽃등을 펴내고 늦은 나이지만 글 공부를 시작해서 이렇게 제 책을 낼 수 있다는 거는 제 평생의 소원이기도 했지만 좀 자랑스럽기도 해요. 아직도 작가라고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자신만의 내 이야기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써보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스페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죽기 전에 해야 할 3가지. 아이 1명 낳고 책 1권 쓰고 나무 한 그루 심는 것 그래야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한다고 스페인의 어떤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어느 책에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낳았고 책도 1권 썼고 나무도 심었죠. 매실나무도 심고 심었기에 난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냥 살짝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책을 많이 안 봐서 내가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책과 가까워지고 책을 읽게 되고 글 하나도 그냥 보내지 않고 읽게 되는 그런 나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이야기를 좀 써보는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 꽃둥 시집에 제 시인의 말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꽃등 시인의 말. 팽팽하게 긴장한 마음은 초겨울 마른 나뭇가지 위에 매달려 오싹 진저리를 친다. 막상 아직 펴 보인 적 없는 속마음을 풀어놓으려 하니 아주 낯선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있는 것처럼 어설프고 쑥스럽다. 이제 세월에 고개 숙인 채 가슴 밑바닥에 흩어진 꽃잎들을 하나 둘 조심스레 내놓는다. 살아오는 동안의 모든 숨결을 모아 가슴이 뜨거워지는 낱말 건져 올릴 수 있는 봄날을 기다리며 나만의 텃밭에 작은 씨앗 하나 심는다. 이 순간까지 묵묵히 나를 지켜봐준 사랑하는 모든 꽃잎들께 이 시집을 바친다. 2019년 10월 30일 박무릇.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셔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